안녕하세요. 한국이 최고가 되길 바라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 미국, 중국 통신장비 싹 다 빼, 예산 2.2조 원 배정, 미국, 브라질의 화웨이 퇴출 압박,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미국의 FCC가 중국 통신장비 퇴출에 2.2조 원 지원 확정입니다. 지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죠. FCC가 13일 날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에 대한 퇴출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 깔린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를 걷어내는데 19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중국 통신장비 미국에서 싹 빼. FCC는 13일 날 미국 통신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될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죠. 이 소요되는 비용은 공짜 아니잖아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예산 19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 정도 배정이 되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젠워스 FCC 위원장 대행은 이들 장비는 외국에 의해 조작, 파괴, 통제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장비를 뿌리 뽑을 때까지 네트워크, 기지국, 라우터를 평가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나 기지국이나 라우터, 이 모든 장비를 완전히 싹 다 뿌리 뽑겠다라는 내용이죠. FCC는 이미 지난해인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어떤 기업도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특히 못 사는 농촌 지역에 대해서 통신장비를 깔아줄 때 보조금을 조금 줬거든요. 이 보조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화웨이와 ZTE는 이를 반발해 재고를 요청을 했지만 FCC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잇따라 기존 방침을 고수했어요. 지금 11월, 12월 이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있던 시절이니까 여전히 어려운 시절이게 되겠죠.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미국 통신기업은 83억 달러, 약 9조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못 사는 동네, 농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외 지역으로 가면 이쪽으로는 누가 통신 장비를 잘 안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할 때 83억 달러의 돈을 지불이 되는데 어떤 회사가 와도 여기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게 되면. FCC는 보상금 규모를 이번에 확정을 하면서 보상 대상 범위를 200만 명 이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에서 1000만 명 이하로 보유한 기업으로 대폭 확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 1000만 명 이하로 되면 지금 도서지역이나 시골 지역에도 이것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골 지역에서도 이제 4G나 아니면 5G 이런 것을 할 때 특히 4G에 대해서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 5G를 다른 회사 거를 쓰려고 하면 Non Saved Alone 이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4G까지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4G를 교환을 할 때 지금 이런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미국이 브라질에도 화웨이 퇴출을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1위 기업이죠. 그리고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삼성, ZTE 이런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27%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전히 1위라는 거죠. 27%나 장악하고 있는 1위 기업입니다. 여기에 ZTE 9%까지 합치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은 36%에 달하죠. 말하자면 3분의 1. 통신장비의 세대 중에 한 대가 중국의 통신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라고 지금 나왔죠? 삼성전자 3%가 밖에 되지 않아요. 올 1분기 매출 기준입니다. 오히려 ZTE보다 떨어지고 시스코보다 떨어져요. 시스코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바일용이 아닌 그 보통 유선용으로 많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 ZTE, 시스코, 삼성전자 6위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시 얘기를 들어갈게요.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 장비가 만약 세계 시장에 깔리게 되면 보안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특히 백도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의 그 ZTE나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브라질이 그 타깃입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브라질 정부의 5G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 장비의 배제를 요청했어요. 지금 작년과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였었죠. 트럼프 행정부도 브라질에 5G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라고 요청했는데 똑같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달인 6월 초에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미국 방문, 그리고 이달 7월 초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의 브라질 방문에서도 화웨이 배제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심각하게 브라질을 압박을 한다면 브라질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브라질에서 대두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브라질 언론들도 지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입장이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브라질 5G 사업에 화웨이 참여 문제를 두고 계속 첨예하게 갈등이 있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해드렸는데 어떤 말이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내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네, 내년 말 정도에 실시가 될 거죠. 2년마다 중간선거가 한 번씩 있으니까 중간선거 한 번 있고 대통령 선거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려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했었던 그 자기의 뜻하고 많이 다르지 않는다면, 특히 중국 때리기는 자기의 뜻하고 많이 다르지 않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는 계속할 것이다. 중국 때리기는 계속할 것이고, 이 중국 때리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이득을 봐야 될 것인지 계속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 브라질에도 지금 화웨이 참여를 두고 계속 첨예하게 갈등 중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서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 행정부가 계속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 회사 생각나는 회사 있죠? LGU 플러스. LGU 플러스가 지금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까지 봐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화웨이의 장비를 5G에 만약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밀 그리고 개인정보, 이 모든 것들이 탈취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제 입찰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브라질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 정부도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미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 브라질에서 화웨이를 배제를 한다면 5G 기술이 늦어지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뭐가 틀리냐? 브라질의 5G 기술이 늦어진다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에요. 빠르게 교체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5G를 선택을 하게 되면 4G하고 5G를 같이 교체를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4G 그 통신장비, 5G 통신장비 이것까지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가되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현재 브라질의 3G, 4G에서 사용되는 화웨이 장비 비율 약 40%.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장비 비율이
60%를 넘기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브라질의 통신장비 업체 그리고 브라질 정부 자체로 이 화웨이를 배제하게 되면 다른 제품에 말하자면 노키아, 에릭슨, 삼성전자 이 세 회사밖에 선택할 거 없는데 이러한 업체의 제품으로 장비를 만약 교체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정답. 그래서 브라질 통신부 산하 국가통신원 아나텔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 아나텔이 화웨이 참여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입찰 관련 보고서를 지난 2021년 1월 달에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나텔의 보고서에 따르면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브라질 정부를 들들들들 볶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반발이 엄청 심하죠. 미국의 반발로 입찰 조건의 확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5G 사업 국채 입찰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화웨이나 ZTE 통신 장비는 이제 미국에서 도서지방이나 시골지방에서 쓰는 이 장비들까지도 모두 다 드러낸다. 예, 드러낼 것이다. 지금 다 드러내고 이곳에 있는 중소통신장비 업체, 통신기업들, 이 기업들 자체도 이제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못 쓴다. 5G를 쓰려고 하면 절대로 못 들어가고 못 쓰고 기존에 있는 장비까지 다 드러내야 된다. 이 드러낼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이 화웨이나 ZTE 통신장비를 드러낼 것이다. 이전에 그 도서지방이나 아니면 시골지방에 있었던 곳은 거의 대부분 화웨이나 ZTE 통신장비를 썼어요. 왜냐하면 화웨이나 ZTE 통신장비가 일반 노키아나 에릭슨의 그리고 삼성전자의 통신장비보다 30% 정도 저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완전히 걷어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이 통신장비의 물갈이가 되는데 삼성이 지금 미국에서는 힘을 많이 쓰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금지가 되면 삼성전자가 힘을 더 쓸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까 점유율만 보더라도 3%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5G 통신장비가 아닌 전체 통신장비로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5G 통신장비로 국한을 시켜도 지금 한 7%에서 9%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삼성이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장비가 세계 속인 통신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1등의 나라가 되길 바라는 인포뱅크에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